어디 가뿐노? 다시 위로로 가야 되나? 아이, 참. 배성익 씨, 배성익 씨, 배성익 씨. 네, 어, B가 아니고. 어, 어. 김지우 씨, 네, 이유민 씨. 네, 음. 그러니까 배성익 씨도 지금 그 줌 수업에 두 번 참가한 거예요? 배성익 씨, 빨리 리스폰스를 좀 해주십시오. 두 번 네, 참가한 거예요? 네, 두 번 참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지우 씨도, 김지우 씨는 처음인가? 네, 음. 이유민 씨도 세 번 참가했네? 네, 음.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 그 빨리 선착순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줌 미팅 참가하면 참잘 하나 준다 그러니 참잘 하나 준다 그러니 그 뭐 열심히 하는 게 별반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문제가 뭐가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느 사람들이 굉장히 몰아서 지금 뭔가 점수를 받아가는 이런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는 부자이고 저 사람은 열심히 일 안 해가지고 가난한데 내가 저 사람보다 1,000배 더 많이 소득을 얻고 10,000배 더 소득을 더 많이 얻는 게 뭐가 문제냐?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이 소득의 빈부의 격차가 너무 극심하면 그거는 사회에 불안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의 모습은 뭐 어떤 거냐 하면 그래도 빈부의 격차가 너무 극심하게 일어나면 안 되니. 그러니 정부가 세금을 매겨가지고 부자한테 좀 세금을 더 많이 걷고 그래서 최소한도의 사람들이 사는 생활을 하도록 나눠주겠다라는 게 뭐냐면 복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현재 우리의 시스템이 자본주의는 아니고 순수한 자본주의는 아니고 수정 자본주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양쪽 극단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공산주의고 하나는 자본주의인데 세상에 순수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단 한 나라도 없다. 순수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단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뭘 의미하냐 하면 순수 공산주의나 순수 자본주의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너무너무 자본주의를 순수하게 추구를 하다 보면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빈부격차가 커졌을 때는 그 자체로서 사회가 붕괴될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음. 그러니까 너무 점수를 내가 얻을 수는 있지만 점수를 너무 추구하는 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금융학부의 가장 큰 경쟁력은 뭐냐면 나의 주변 사람들한테 있지 나한테 있는 가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좀 더 극심한 것 같아라는 겁니다. 미국하고 한국을 비교해 보면 미국의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의 이 월급하고 한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의 월급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미국이 훨씬 더 월급이 높은 것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좀 더 많은 돈을 주는 게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거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덜 용인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어, 사촌하고 적당히 이렇게 나누는 게 더 좋은 구조일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음. 아니, 이제 그 코멘트를 하려고 조사를 해보니 이게 지니 지수 하는 게 있는데 지니 지수 하는 게 소득 불평도인데 어, 세계 1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래.
이 지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숫자가 높으면 굉장히 불평등한 거고 숫자가 낮으면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대략 10위권 국가 아니면 50위권 국가까지 보니까 좀 뭐 어때요? 전부 다 후진국. 후진국은 빈부격차가 크다. 이런 거죠. 선진국이 되면 빈부격차가 별로 안 크다. 그래서 예. 어 근데 재밌는 사실이 한국은 미국보다 이 지니 지수가 더 낮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도가 약하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평등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 하면 중국은 어느 나라? 사회주의 우한. 국가. 그다음에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 근데 사회주의인 그 중국이 소득 불평등도가 한국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중국의 부자는 진짜 부자이다. 근데 한국의 부자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그 평등주의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그 국가인 것 같다.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뭐 밴드 글 많이 올리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는데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래도 좀 보조를 맞추는 게 좀 필요한 것 같다. 아니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조심스러운데 저는 사실은 뭐냐면 사람들이 밴드 참여를 열심히 하고 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하는 걸 지금 요구하면서도 한 사람이 너무 과하게 점수를 많이 받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이유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악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학점은 잘 받았겠지만 나중에 밖에 나갔을 때 나를 도와줄 친구들은 없을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 좀 든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런 코멘트입니다. 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조심스러운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무도 신청을 안 하는 거야. 준수업을. 그게 좀 걱정되긴 하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에 신청 안 하는 그 친구들을 좀 질책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겁니다. 오케이.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죠? 행렬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렬은 문제를 푸는 수단이고, 물론 우리가 아, 금융 수학이니까 문제를 푸는 수단이 우리 지금 관심 사항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 어떤 문제를 풀었어요? 앞에서 풀었던 행렬 연산하기 위해서 풀었던 문제가 이런 문제였죠. 이 수요함수가 있고 공급함수가 있으면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만나는 점, 그 점이 균형일 텐데 그 균형을 푸는 방법이 뭐라고 해요? 이원 1차 연립 방정식이었고 그래서 그걸 푸는데 행렬 연산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라는 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금융수학의 어떤 테크닉들이 활용이 됩니다. 하는 게 지난 시간에 이제 메시지였고요. 자, 이번 시간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뭐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어떤 회사가 있고, KMP를 회사가 있고, 그 회사의 비용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뭐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뭐냐, 뭘 구하는 거냐면, 이윤 극대화를 할 거다 하는 것을 이제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저 이전에 그 이야기했던 걸로 보면 어 요게 없었던 거지. 완전 경쟁하라는 조건이 없었던 건데 완전 경쟁하에서 기업이 공급량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게 요 예4분의 지금 취지인 것 같아. 음. 어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네. 완전 경쟁이라 함은 공급자가 가격 수용자이다라는 의미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완전 경쟁 하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 경쟁은 뭐냐면 공급자들끼리 완전 경쟁이다 이런 거예요. 그럴 때는 공급자가 가격 수용자가 된대. 가격 수용자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가격이 정해져 있다?
수요량만, 아니, 그러니까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라는 말이 가격 수용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고 공급자는 그것을 따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이 가격 수용자 이런 말이에요. 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동해 앞바다에 가서 오줌을 누는 거야. 오줌을 누면 동해 앞바다의 저 오줌의 농도가 짙어질까? 그 다음에 동해 앞바다의 그 바다 색깔이 노란색으로 좀 바뀔까? 안 그럴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내가 하는 행동이, 뭔가 동해 앞바다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나의 그 행동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이 가격 수용자, 이런 말이에요. 완전 경쟁이란 말이 뭐냐 하면, 공급자가 자기가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데, 가격을 왜 결정할 수 없냐 하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이 시장에다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거야. 내가 너무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 반대말이 뭐냐면 가격 결정자예요. 프라이스 메이커예요. 프라이스 메이커는 뭐 어떤 사람이겠어요? 나의 행동이 미미하지가 않아. 그래서 어, 중국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그 이 동쪽 연안의 바다에 와가지고 전부 다 오줌을 쌌다고 한번 쳐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구의 이 바다에 오줌의 염분 농도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15억인가? 맞잖아. 그지? 네, 아마 염분 농도가 올라갈 거라는 거지. 그지? 그리고 지구의 바다 색깔이 약간 노랗게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뭐예요? 프라이스 메이커다 이런 소리예요.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냐면 완전 경쟁이고 내가 조금만 가격을 올려도 시장에서는 누구한테서 물건을 사겠어요? 나보다 가격이 좀 싼 공급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건 사고 나는 물건 못 팔아.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조금만 가격을 낮춰도 뭐예요? 전부 다 내한테 다 오는 상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공급자가 직면하고 있는 역수요 곡선은 뭐 어떤 거냐면 수평선이라는 거지. 어려워요? 아니, 우리는 앞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수요 곡선 어떻게 생겼다고? 아, 한참 올라가야 돼.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고 배웠는데, 근데 이거는 시장의 수요곡선이고, 완전 경쟁시장에서 공급자가 직면하고 있는 수요곡선은 뭐 어떤 거냐 하면 그냥 이거라는 거야. 수평선이라는 거야. 그게 지금 뭐냐, 완전 경쟁시장의 가정이에요. 됐나요? 네, 문정 수학 시간에 지금 경제원론 가르치고 앉아 있어. 그죠? 예, 오케이. 어, 이런 경우에 하여튼 이 K연필은 하여튼 가격이 난 주어져 있고 이미 수평선이 주어져 있고 그러면 내가 이윤 극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풀어보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석적으로 풀기는 이미 해석적으로 제가 풀어놨습니다. 기업의 이윤은 뭐겠어요? 총 수입에서 그다음에 총 비용일 건데 그죠? 근데 총수입은 뭐냐면 P는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Q는 지금 요 기업 입장에서는 결정해야 될 변수지. 그죠? 그러니까 P 곱하기 Q가 되지 않겠냐, 이거지. 그지? 총 비용은 여기 함수로 주어졌네. 여기 함수로 주어졌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 그 최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Q에 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죠? 그 다음에 Q의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이게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산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문제를 풀 수 있지. 만약 기울기가 제로인 것을 찾으면. 그죠? 예. 그래서, 저 뭐냐, Q에 대해서 미분한 거지. 그죠? 예. Q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거를, 총 수입을 Q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한계 수입. 그렇게 이야기하고 총 비용을 Q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걸 한계 비용. 그러면 결국에는 비용, 이윤 극대화 조건은 뭐냐 하면 MR 빼기 MC 이꼴 제로. 그럼 뭐예요? 아, 이게 이윤 극대화 조건이구나. MR 이꼴 MC구나. 이런 거죠. 그죠? 그럼 이제 풀면 되겠지. 자, Q는 변수이니까 Q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했잖아. 그러니까 PQ는 P가 되겠지. 그죠? 예. 그 다음 뭐예요? 요거 미분했고, 요거 미분하고.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낼 때 FC라고 그냥 아예 숫자를 안 주고 이 고정 비용을 그냥 FC라고 적었는데 왜냐면 어차피 이거는 이 이윤극대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래 한 것 같네. 그지? 이꼴 지로.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뭐죠? Q에 대해서 이거를 정리하면, Q에 대해서 이걸 정리하면, 요, 요게, 뭐냐 하면 수요 함수다 이거지. 그죠? 예. 그리고 P에 대해서 정리하면, 요게 지금 앞에 우리 수요량 했던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이게 역공급 곡선. 공급곡선은 뭐예요? X가 P고 Y가 Q니까 거꾸로 돼야겠죠. 그죠? Q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사실은 극대한지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죠. 그죠? 한 번 더 미분하면 Q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음이고, 음이라는 말은 뭐예요? 기울기가 점점점점 줄어든다는 거고, 아, 그러니까 극대화 조건.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음 극대화 조건은 MR 이꼴 MC예요. 우리가 얻는 거, 한계적으로 얻는 거, 하고, 한계적으로 지불하는 거가 같아지는 게 일반적인 조건이고. 그죠? 보통은 어,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얻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베네핏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베네핏이 한계적으로 증가했으니까 그걸 보고 마지널 베네핏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한 단위 증가했을 때 비용이 있으니까 그걸 마지널 코스트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지금 한계 효익이 한계 비용보다 보다 크다면 한 단위 Q를 한 단위 더 생산했을 때 효익이 더 커진다면 그러면 당연히 하겠지. 그죠? 그다음에 만약 이래 돼 있으면 한 단위 증가하면 한계 비용이 더 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줄일 때 효익이 더 커질 거 아니냐? 총 효익이. 그러니까 효익이란 말이 좀 별로 안 좋은데 효익 빼기 비용. 그죠? 총 효익 빼기 총 비용이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조건은 한계 효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뭔가 내한테 얻는 이윤이 가장 커질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경제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인데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면 뭔가 베네핏이 있고 어떤 일을 하면 잃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 하면 어떤 일을 했을 때 베네핏이 코스트가 더 크면 한다. 어, 코스트가 더 크다 그러면 안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적 포인트는 뭐겠어요? 마지널 코스트와 마지널 베네핏이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하는 게 최적이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예제에서는 MR 이꼴 P 이렇게 조건이 나온 거죠. 그죠? 예. 그리고 MC는 0공곡선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한 단위 증가 더 했을 때 기업의 그 베네핏은 뭐예요? 어차피 이제 가격이 수평성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P만큼 증가하겠지라는 거지. 그죠? 예.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내가 잃는 것도 있잖아. 그게 뭐예요? 마지널 코스트니까 P 이꼴 MC가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이 되지 않겠냐. 달리 이야기하면 역공급옥선은 다름 아닌 마지널 코스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예. 그래서 방금 제가 뭐 했냐면 완전 경제 시장에서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어디 갔나? 어.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어떻게 조절됐냐 하면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이 공급 곡선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프로 만약 표현한다면 가격은 주어져. 가격이 주어지면 그 가격이 주어진 상태에서 기업의 이윤을 가장 극대화하는 조건은 뭐냐 하면 이게 마지널 레버뉴고 여기에 마지널 코스트니까 마지널 레버뉴와 마지널 코스트가 일치하는 점에서 Q를 결정한다. 이렇게 지금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 가격이 이 상태이면 요 MC가 공곡선 될 거고 가격이 만약 40이면 요게 될 거고 가격이 60이면 요게 될 거니 결국에는 공곡선은 뭐예요? MC 곡선이다. 기업의 MC 곡선이다. 라는 이야기 지금 한 거예요. 오케이? 네. 됐나요? 예. 자, 이번에는 뭐냐 하면, 아까 지금 앞에서는 그 시장의 상황이 뭐였던 거예요? 완전 경쟁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달리 이야기하면 가격 수용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한국 사람이 오줌 싸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가가지고 태평양에다 오줌 싸봐야 태평양의 염분의 농도가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지. 그죠? 어, 태평양의 그 바다 색깔이 노란색으로 안 바뀐다는 거지. 그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중국 사람들이 태평양에서 오줌을 전부 다 싼다. 라고 한다면 염분의 농도가 올라가겠지. 그죠? 예. 노란 색깔이 증가되겠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거지. 그거의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독점이에요, 독점. 독점이 뭐가 독점이죠? 뭐를 독점이라 해요? 독점, 모노폴리. 이게 뭐야? 공급자가 병합해서 공급하는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케이스지. 오히려 더 일반적인 케이스는 뭐냐면 우리 기업이 시장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건 아니고 좀 있지만 완벽하게 미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과점 상태가 더 일반적인 상황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아주 극단적인 상황, 독점인 상태. 그러니까 유일하게 공급하는 곳. 그죠? 그럴 때 공급량이 아까 이야기했던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공급량하고 달라질 것입니다라는 이야기 지금 하자라는 거예요. 앞에 이 문제 지금 제가 그 수치적으로 문제 푸는 거는 안 하고 지금 넘어갔죠? 왜 네. 넘어갔을까요? 이거 푸는 거 문제 있어요. 그때는 뭐냐, FC를 내가 주어줘야지 아마 될 건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으니까 연습은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독점이라는 말이 뭐냐면 공급자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공급량을 결정하면 가격이 결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정은 뭐냐 하면 수요 곡선이 이렇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다고 칩시다라는 거지.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이렇게 수요 곡선이 생겼는지도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짐작을 하는 거지. 이 독점업자가 짐작을 하는 거지. 이 자기가 이 수량을 이렇게 조절해 보는 거야. 조절해 보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 가격에 물건을 사주는 걸 한번 체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 세계 이런 거잖아. 수량도 결정하고 그 다음에 피도 결정해서 시장에 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더라, 적게 사더라 이런 걸 보고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여하튼 수요 곡선을 안다고 치자라는 거지. 그러면 그때 이윤 극대화는 앞에 지금 완전 경영에서 이윤 극대화하고 다르다라는 거지. 도대체 그러면 이 문제 예제 5번하고 예제 4번의 가장 큰 차이는 뭔 것 같아요? 예제 4는 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그래서 가격이 수요 곡선이 역수요 곡선이 수평선으로 돼 있다라는 거고요. 예제 5번은 뭐냐면 내가 수요 곡선이 뭔지를 알아가지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뭔가 내가 가격 결정해서 나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가능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어. 자, 어떻게 다르냐? 이야기일 거야. 그러니까 예사에서는 이 공급자는 가격 수용자고, 그러니까 그 말하면 가격은 결정돼 있고, 그러니까 가격은 상수였고, 그죠? 근데 예제5에서는 뭐예요? 이 사람이 가격 결정자고, 유일하게 한 사람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요곡선도 알고 있다고 가정하자라는 거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 미리 다 알고 있으면 내가 요 Q를 결정하면 저 사람이 이만큼 이 P가 될 거다. 수요곡선에 의해서 수요가 결정될 거니까 P가 어느 정도 될 거고, 그러면 내가 좀 더 이 완전경 시장에서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돈 버는 게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계속 제가 역수요 곡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그냥 수요 곡선은 뭐예요? X가 P이고 Y가 Q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저 수요 곡선의 역함수 있죠, 역함수. 역함수는 뭐예요? X가 Q고 Y가 P가 될 거 아니야. 그걸 보고 역수요 곡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지금 직선식이니까 수요 곡선은 Q 이꼴 AP 곱하기 B 이런 형태면, 여기는 뭐예요? P 이꼴 AQ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죠. 그런 형태면 그 역수요 곡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전히 이윤 극대화니까 총수익 빼기 총비용을 극대화, 이윤이 총수익 빼기 총비용이니까. 그죠? 그리고, 어차피 PQ, 총수익은 뭐예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가격하고, 그 다음에 Q, 곱해진 게 총수익이고, 그 다음에 비용 곡선도 똑같으니까 지금 요까지는 앞에 문제하고 차이가 없네. 그죠? 앞에서는 P를 뭐라고 했어요? 고정된 어떤 값이 상수라고 얘기했잖아. 자, 이제는 상수가 아니라는 거지. P가 함수라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Q를 요거 결정하면 P는 그 Q에 의해서 P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수함수가 300 빼기 2P 이꼴 Q였으니까 요거를 P의 자리에 대입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그지?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요게 지금 P인 거 알겠어요? 150 빼기 0.5 Q가 P인 거 알겠어요? 아이, 요걸 P에 대해서 풀면 어떻게 돼요? 150 마이너스 예, 0.5Q가 예, 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 네. 요거에 지금 그 Q를 P 이꼴 이렇게 정리하고 그 P 자리에다가 지금 그 Q로 표현된 식을 지금 집어넣어 준 거지. 집어넣으니까 이제 풀어보니까 이게 어떤 함수예요? Q에 대한 2차 함수고, 그 다음 Q 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인데, 아까 저 완전기 이상에서는 이게 요 항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요런 항이 새로 생겼네. 요런 항이 왜 새로 생겼냐 하면, P가 이제 함수이다는 거지, Q에 대한. 그러니까 Q가 두 번 있으니까 Q 제곱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아마 앞에 문제하고 지금 이 문제하고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달라질 것이다라는 걸 우리 짐작할 수 있고. 그죠? 예. 역시 마찬가지로 MI 이꼴 MC 조건을 적용하니까 미분하면 되는 거지. 미분하니까 이런 식이 나오고. 미분해 보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이꼴 제로로 만족하는 Q는 뭐냐? 하니까 133.33이 나오더라는 거지. 앞에 문제에서는 완전기 시장에서는 Q 스타가 뭐였냐면 200이었잖아. 완전기 시장 수요곡선과 고곡곡선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이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Q가 200이었는데, 근데 이 독점 시장에서의 Q는 이 완전기 시장에서의 균형 200보다도 더 작은 Q를 공급을 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거예요? 만약 완전 경쟁 시장이었으면 한 200개 정도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133.33개밖에 못 먹으니 아니 덜 먹네. 별로 안 좋죠. 그죠? 예. 뭐 극대화 조건 그 하려면 뭐 하면 되고 그죠? 예. 그러면 P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독점 시장에서의 P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러면 독점 시장에서 이제 이 독점 기업이 Q를 143.33을 했으니까 요걸 수요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알겠지.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 독점 시장 하에서 P는 얼마냐면 83.33. 근데 우리 앞에 문제에서 완전경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의 균형 가격이 얼마냐면 50. 자, 더 비싸요, 더 싸요? 입니다. 더 비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경기 시장에서는 50에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이제는 얼마에 사는 거예요? 독점이라면. 83.33에 33. 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더 비싸게 샀잖아. 자, 소비자 입장에서 완전 경쟁이 좋아요, 독점이 좋아요. 네. 완전 경쟁이죠. 완전 그러니까 뭐냐면 먹기도 덜 먹고 맞잖아. 그 다음에 주는 것도 더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뭔가 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어떤 혜택들이 있었는데 그 혜택들을 독점 기업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독점은 뭔가 좀 규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게 뭐냐면 독점금지법,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되겠죠, 그죠? 음. 이윤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 이윤이 그 앞에 지금 이윤식이 있었잖아. 토탈 레버뉴 빼기 토탈 코스트였잖아. 그러니까 그 식에다가 앞에 지금 결정되는 PM하고 QM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숫자를. 그죠?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렇게 값이 계산된다는 거지. 자, 제가 처음에 문제를 낼 때 FC 숫자를 지금 딱 안 집어넣었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숫자로는 떨어지지 않겠지. 그죠? 예. 완전 경쟁에서도 우리가 P하고 Q가 무슨 숫자인지 알고 있잖아, 지금 위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그걸 집어넣을 수 있겠지.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다 숫자가 나오는데 요 FC는 있겠지. 그지? 그렇지만 지금 요거하고 요걸 비교해 보니까 여기도 FC가 마이너스 FC고 여기도 마이너스 FC니까 그거는 그냥 상세하고 비교되겠지. 그죠? 그렇게 한다면 어느 게 더 클까라는 거지. 그래서 아이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어떤 숫자를 무방한데 그냥 100이라고 치자고 그냥. 그러면 이제 값을 계산할 수 있겠지. 계산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게 더 커?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기업의 이윤이 더 커? 아니면 독점에서의 기업의 이윤이 더 커? 그럼일 때 독점에서 더 아, 커요. 독점이라 그게 더 커요. 그러니까 아니 뭐 당연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윤 극대화를 시켰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에 문제하고 지금 이 문제는 완전히 스타일이 다른데 뭐 어떤 거냐 앞에 문제는 가격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기업은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내가 수량을 어떻게 결정하는 게 나의 이윤을 극대화될 것인가 라고 해서 뭐예요? 한계 비용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지금 구한 거지. 그죠? 요거는 뭐냐? 아니죠. 이제 나는 어느 Q를 정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이윤을 가장 극대화하는 Q를 정한 거지. 요게 아까 이게 MC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MR이야. 요게 그죠? 그래서 MR하고 MC가 만나는 점에서 Q를 결정하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결정되겠지. 그래서 거꾸로 온 거지. 완전 계산에서는 가격이 주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이윤을 극대화할까 해서 Q를 정한 건데 그게 아니고 아예 나한테 전체 재량권이 생기니까 뭐예요? Q를 정해가지고 가격을 끌어올려가지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설명 안 한 건 뭐냐 하면 디맨드 커브가 AR 커브다라는 이야기를 안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게 MR 커브다라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거는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음. 저 스틸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그 수치적으로 문제 푸는 건 이제 안 풀고 넘어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가지고 요 문제로 한번 풀어보면 되겠지. 단지 FC를 지정을 해야겠지. 여러분이 문제 풀 때나 뭐 FC를 아까 우리 가정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100이라 했나? 그럼 100이라 집어넣고 한번 계산해 봐요. 그럼 답이 나올 거야. 요 숫자가 나온지 지금 이 해석적으로 푼 걸 제가 보여드린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치적으로 풀면
133.33. 예. 아니, 그러니까 엑셀 해찾기에서 특별한 테크닉이 더 있는 건 아니니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예. 예제 6번. 자, 이제는 뭐냐면 수요 함수, 수요 디맨드 커브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효용 함수가 이렇게 정해졌다고 치자라는 거지. 그죠? 이 같은 경우에 소비자의 이윤 극대화하는 소비가 뭔지, 가격도 주어지고요. 아, 이, 저, 완전 경시장, 독점 시장이라고 할 때는 누구 입장에서 완전 경시장, 독점 시장, 과점 시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급자 입장에서 얘기했죠. 그죠? 우리가 수요자 입장에서 뭐, 독점 수요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좀 있어요, 없어요?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죠? 사실은 있긴 있죠. 어떤 거대한 기업이 있어서 거대한 기업이 원재료를 구매한다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이 이 구매 시장에서는 독점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보통 우리 일반적인 시장은 뭐 어때요? 그냥 다수의 소비자들이 있으니까 소비자 측면에서는 수요자 측면에서는 그냥 완전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제 4번하고 비슷한 셋업인 거지. 단지 뭐냐면 이제 그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뭐 이야기를 해보자. 이 소리에. 그러니까 그만 달리 이야기하면 가격은 주어져 있어요. 예. 대한민국 국민하고 똑같아서 한국의 소비자는. 그래서 동해 앞바다에 가가지고 오줌을 싸봐야 이, 이, 저, 이 물 높이가 높아지지도 않고, 색깔이 노래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염분이 더 많아지지도 않는다. 이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음. 오케이. 이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의 이윤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 마지막 베네핏은 뭘까요? 효용이겠죠. 어, 사과를 한 개 먹어가지고 내가 기쁘니까, 기쁜 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죠? 코스트는 뭘까요? 돈을 지불했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P가 코스트가 되겠죠. P가 마지널 코스트가 되겠죠. 총 비용은 P 곱하기 Q겠지. 자, 앞에 이 공급자 문제하고 지금 수요자 문제의 차이를 아셨어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뭐가 베네핏이었어요? PQ가 베네핏이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뭐냐 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PQ가 코스트야. 그지? 그게 차이인 것 같아. 여하튼, 역시 마찬가지로 토탈 베네핏 빼기 토탈 코스트를 맥시마이즈 하자. 그러니까 그걸 이윤이라고 하자. 그러면 TU는 지금 루트 Q였으니까 루트 Q고 그다음 TC는 PQ이고 뭔가 이 총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뭐냐면 Q에 대해서 미분하면 될 거고 몇 개 사과를 먹을 것인가를 정하면 될 거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미분했으니까 M 한 개 효용이고 한 개 비용이 될 거고 그죠? 그러면 루트 Q를 미분한다면 이래 될 거고 확인해 봐요. 그다음 뭐예요? PQ를 미분하면 P. 여전히 스틸 여기서는 뭐예요? 가격 수용자니까 P가 상수니까 그냥 Q 상수 곱하기 Q이잖아 이게. PQ라는 게 상수 곱하기 P. 그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MUQ 이꼴 P 이렇게 나왔어.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우리 앞에서 봤던 이 수요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MU이네. 한계 효용이네. 예. 다시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 생산자의 그죠? 그다음에 수요 곡선은 소비자의 한계 효용이 된다. 한 거지.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뭔가 자기의 의사결정을 합리화하는 최적화하는 과정 중에서 나와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생겼고 그리고 그 행동이 서로 일치하는 점이 뭐예요? 균형이 만들어진다. 라는 게 경제론에서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소비자 이윤 극대화 조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M 이퀄 MC. 그러니까 마지널 베네핏 이퀄 마지널 코스트가 현 조건이고 생산자 이윤 극대화 MR 이퀄 MC였는데 사실은 이게 마지널 베네핏이죠. MU나 MR이. 그죠? 예. 그다음에 이게 뭐야? 마지널 코스트였죠. 이게 일반적인 조건.
그죠? 예. 여하튼 마지널 베네핏이 마지널 코스트와 같아지는 게 순효익이라 뭐 하지 말고 그냥 이윤이라 할까 여기서는 우리 집 앞에서 계속 이윤이라 표현했으니까 이윤 극대화. 소비자 입장에서의 이윤 극대화 아니면 생산자 입장에서 이윤 극대화 이렇게 된다. 요 예제에서는 뭐예요? 마지널 코스트가 가격이었잖아. 소비자한테는. 그죠? 그다음 마지널 유틸리티가 수요 곡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수요 곡선 가는 게 뭐예요? P 이꼴 MU가 이윤 극대화 조건이었는데 P 이꼴 MU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수요 곡선이 MU 곡선이다. MU를 레프리젠트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오늘 지금 강의는 이게 저 금융수학 강의가 아니네. 그냥 경제원론 강의네. 그죠? 예. 뭐, 그러니까, 경제원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금융수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최적화 과정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오케이. 일단 한 5분 좀 쉽시다. 지금 40분이거든요. 네. 45분에 다시 봅시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섹션은 뭐냐면 다차 함수, 다변수 함수, 제약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확장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예제치면 문제 풀 수 있겠어요? 네,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해석전을 푼다고. 미분해서, 미분을 해. 그래가지고 이꼴 제로 둬. 그럼 x 값을 구할 수 있잖아. 네, 그 다음에 이게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 이런 걸 알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어요? 한 번 더 미분. 응? 그러면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요게 양수이면 최소값이고 음수이면 최대값이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정확하게 하면 최대값, 최소값 이슈도 아니네. 근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4차함수 모양이 대략 일반적인 모양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몇 번 꺾이냐고. 2번이요. 아닌데. 3번 꺾이지 않나? 이렇게 되지 않나? 아, 네, 꺾일 수 있는 게 2번 꺾일 수도 있고 3번 꺾일 수도 있는데 맥시멈으로 꺾이는 게 3번 꺾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최대값이에요. 아니잖아. 이게 더 높잖아. 그죠? 요거는 최소값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만약 이렇게 네. 생겼다. 근데 만약 얘 모양이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은 없죠. 그러니까 극대값은 구할 수 있는데 극소값은 구할 수 있는데 최대값, 최소값은 못 구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극값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해석대로 구하면 한 번 미분하고 한 번 미분해 보니까 이거 풀어 보니까 0, 1, 2 이렇게 나왔고 0, 1, 2 나왔으니까 두 번 미분해 보니까 이렇게 되고 얘가 양이라고 해서 이게 최소값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극소값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극대값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것도 극소값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게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예. 이게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 알려면 결국에는 그래프 그려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x가 뭐였죠? 0, 1, 2니까 마이너스 1부터 한 3까지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fx가. 그죠? 그러니까 요 2가 극대값은 되지만 최대값은 못 되고 그죠? 요 1은 뭐예요? 최소값은 되는 것 같고 그죠? 예. 오케이. 그러면 이것만 수치로 문제를 푼다면 어떻게 풀겠어요? 수치적으로 이게 문제 푼다면 어떤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거 수치적으로 문제 푸는 해찾기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고 단지 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 이거지. 지금 얘는 보니까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인데 이런 그래프인데 문제가 만약 극값이를 찾아라라고 이야기했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 아니야, 그지? 여기서 시작하면 아마 이놈을 찾아줄 거라고.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이놈을 찾아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했으면 이놈을 찾아줄 거야.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최대값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계속 일로 가겠죠.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여하튼 해찾기는 뭐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요 기울기가 0인 놈을 찾아준 거지. 이놈이 최대값, 최소값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래? 구간을 설정해서, 어? 아니, 구간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스타팅 포인트에서 한번 해봐야 된다. 음,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면 우리가 극대화인가 최대화인가 그거 설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해를 못 찾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만약 1로 갔다면. 그죠? 근데 만약 1로 갔다면 기울기가 0인 걸 찾았겠지. 그렇지만 그게 최대값일지는 보장 못 해준다. 그죠? 어, 이거, 최소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일로 가겠지. 근데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게 최소값에 그 x값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 0도 있고 2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우리의 팁은 뭐냐 하면 시초값을 여러 가지로 한번 시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뭐 다른 코멘트를 한다면 이런 코멘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문제 풀 수 있는 건데 왜 쉽게 해석적으로 문제를 풀었냐 하면 요거에 그 한 번 미분의 1개 조건이 뭐였어요? 3차 함수예요. 그리고 이 3차 함수가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 된다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답이 0, 1인지 쉽게 찾았어. 그지? 가령 1개 조건이 2차 함수, 2차 방정식이었다면 2차 방정식도 우리는 그 x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잖아. 뭐 때문에? 무슨 공식을 쓰면 되는데. 근의 공식 하는 거 있잖아요. x 이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의 심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예. 3차 방정식에 일반적인 해가 있을까?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진 않았지만 있어요. 오케이? 4차 방정식은 있나? 4차 방정식까지 아마 있을 거야. 그러니까 확인해 봐요. 하여튼 어느 수학자, 에이블이라는 수학자가 4차 방정식 이상인가 5차 방정식 이상에서는 일반적인 그 공식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걸 증명했어, 아예.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그때야 우리가 지금 해석적으로 풀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봐야 뭐 지금 여기에 4차 함수, 뭐 5차 함수 이 정도 풀 수 있는 거고 그 위로 올라가 버리면 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겠어요? 해석적으로, 아주 수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거지. 오케이? 음. 자, 예제 8번은 뭐냐면 다변수 함수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변수 함수의 극값 구하는 문제는 안 풀어봤지만, 다원 1차 연립 방정식 문제 푸는 거는 해봤네. 심지어는, 다원 2차 연립 방정식 문제 푸는 것도 해봤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이 문제도 수치적으로는 푸는 게 별로 어렵지 않겠다. 그지? 예. 어, 해석적으로 이거,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문제 풀어본 적 있어요. 아마 없을 거다, 이러지. 그죠? 근데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거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는 변수가 몇 개 있어요. X하고 Y하고 두 개 있잖아. 그지? 그러면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고, Y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꼴 제로를 두는 거야. 그게 일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Y는 뭐가 되겠어요? 뭐로 취급하면 되겠어요? 그냥 상수라고 취급하면 돼요.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x는 그냥 상수라고 미분하면 돼. 그러면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면 이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편미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x에 미분하면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한번 이야기해봐. 불러봐. x에 3x 3점 미분하면 3 X x에 제곱. 제곱 빼기 3y 3y. y는 지금 상수라 그랬어요. 머릿속에 그걸 잘 기억해야 돼. y 삼성은 날라가. 없어져 이꼴 제로. 오케이? 그다음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거는 0대요. 상수야 날라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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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플러스 3 y 3y y의 제곱 제곱 이꼴 지로. 요식이네. 그지? 그래서 뭐냐면 이거 지금 뭐냐면 이원 2차 연립 방정식이네. 우리 이원 2차 연립 방식 문제 푸는 거 수치적으로 푸는 것도 배웠고 이제.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뭐 문제 풀면 되겠지. y 이꼴 x 제곱하고 x 이꼴 y 제곱이니까 요거 만족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 x 자리에다가 y 요거 집어넣으면 되겠지. y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y 이꼴 y 4승이고. 그러면 인수분해 할 수 있겠지. 그래서 00 또는 11이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지. 그죠? 예. 요건 넘어가고 일단 이게 조건은 뭐가 되겠어요? 이게 조건은 지금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한 편미분 그 도함수가 편도함수가 하나 있고 그다음 y에 대해서 미분한 편도함수 두 개 있으니까 요 각각에 대해서 또 미분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fxx 하는 게 뭐냐면 x에 미분한 편도함수를 한 번 더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y에 대한 편도함수를 y에 대해서 한 번 더 편미분하니까 6y가 나왔다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xy 그러니까 fx를 다시 y 대해서 미분하면 fxy 또는 fy를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fyx인데 그게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3이 나와. 자, 그러면 다시 또 여기서 행렬이라는 게 필요한 거지. 다시 위로 올라갑시다. 지금 fx하고 fy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행렬이라는 거지. 뭐냐면 x에 대해서 미분한 거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한 거하고 있는 이 벡터가 있을 거고 그 벡터의 각 원이 이꼴 제로인 게 뭔가 일개 좀 조건 아니냐 이거지. 그죠? 그래 됐고요. 여기서도 뭐 이걸 보니까 fxx도 있고 fxy도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레디언트라고 이야기하고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헤시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는 몰라도 돼. 응? 그리고 요 식을 놔둬놓고 어 우리 앞에서는 어떻게 했죠? 두 번 미분한 것이 양이면 극소이고 음이면 극대이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냐면 지금 두 번 미분한 게 여러 개 있잖아. 그럼 여러 개를 전부 다 묶어가지고 부호를 어떻게 정의할래? 라는 거야. 그래서 그 부호 정의하는 방법이 뭐냐면 판별식 하는 게 있다라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시리어스하게 이걸 공부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일 숫자 하나가 있으면 걔의 부호를 우리가 디파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수다, 음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떤 행렬에 대해서 얘를 양수다, 음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리고 그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별하는 식이 있는데 그 식을 보고 뭐냐면 판별식이라고 하면 디터미넌트, 행렬 디터미넌트 이래 하고 디터미넌트를 그냥 엑셀로 계산할 수도 있어. 함수가 있을 거야. 한번 찾아봐. m 디터미넌트인가 뭐 이럴 거야 아마. m 디터미넌트인가. 한번 확인해 봐요. 저도 별로 안 써가지고 지금 그 함수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한번 찾아봐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하나 더 생긴다 이거지. 뭐냐면 요 부호를 계산해 봤는데 요 부호가 만약 음수이면 그 점은 극대점도 아니고 극소점도 아닌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안장점이라고 얘기한다고. 안장점. 음. 그러니까 안장이 뭐지? 우리 말 타면 안장 하잖아. 안장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X 방향으로는 극대화이고 Y 방향으로는 극소화이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 그게 안장점이에요. 지금 X 방향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X가 일로 가면서는 극소화잖아. 근데 Y 방향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극대화잖아. 근데 그런 경우에 이 해시안의 이 부호를 보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어떤 경우에 최소하고 최대하냐 하면 요 디터미넌트 부호가 양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두 부 미분한 게 양수이니까 그러니까 최소 문제이고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가 양이고 x에 대해서 한 게 음이면 최대값의 문제에 있더라라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터미넌트의 양이라는 말이 뭐냐? 양쪽의 방향이 똑같다는 거예요. 기울기 방향이. 해시안의 방향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fx가 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울기가 점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최소화 문제 아니냐 이런 거고요. 일단 fxx와 fxy의 방향은 같고 d가 양이라는 말이. 그 다음 뭐예요? fxx가 음이라 그랬으니까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러면 최대한 문제 아니냐. 아, 이 정도만 그냥 기억하고요. 여하튼 그냥 이 정도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뭐 디터미넌트라는 것도 있고 행렬 쪽에서 예? 그다음에 해시안이라는 것도 있고 그레디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스칼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뭐 1개 조건, 2개 조건, 극대화, 극소화 뭐 이런 것들하고 관계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사실은 우리는 뭐만 알면 돼. 뭐만 알면 돼. 해찾기만 알면 돼. 오케이? 네. 예. 그리고 해찾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셀에 X값 있고 Y값 있겠지. 그 다음에 하나의 셀에다가 요공식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최대한 문제 풀고 최소한 문제 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또는 요걸 한 번 미분한 요 식을 놔둬놓고 요 식 이꼴 제로인 조건을 찾아내면 되니까 그건 우리 할 줄 알잖아, 지금. 그걸 하던가. 그렇지만 스틸 뭐예요, 이게? 극소값이냐 극대값이냐는 알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게 최대한지 최소한지는 몰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 값들을 트라이 해가지고 뭔가 답을 지금 구해내야 돼. 그지? 어,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보면 되지 않냐? 우리 아까 첫 번째 이 문제도 그래프 그려서 보니까 답이 뭔지 딱 금방 알지 않았냐? 하는 거지. 우리가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 그릴 수 있어? 1변수 함수는 그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2변수 함수는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죠? 뭐냐면, 우리가 3차원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X, Y, 그 다음에 G를 함수 값이라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3차원으로 우리 그림을 그리면 될 거 아니야. 그것까지는 가능해. 3변수는 어떡할 거야? 그러면 뭐예요? 1차원, 2차원, 3차원, 그다음 4차원 있어야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그래프 못 그려. 라는 이야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법은 뭐냐? 여러 각들 막 집어넣으면서 트라이 해가지고 극소화 문제도 풀어보고 극대화 문제. 근데 하여튼 여하튼 해찾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기울기가 지로인 것을 찾아주는 그 알고리즘으로 돼 있다. 근데 그러면 그게 극값일 수도 있고 안당점일 수도 있고 맞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값 트라이 해보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대략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극대화이다, 극소화이다라는 것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다시 AI로 되돌아가면 AI가 무슨 함수라고? 다변수 함수라고. 우리가 어떤 문장을 집어넣었다면 문장 안에 있는 벡터들만 단어 토큰 벡터만 하더라도 굉장히 여러 개잖아. 그게 다변수 함수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를 지금 그래프를 그릴 수도 없고 여하튼 뭐예요? 옵티마이즈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옵티마이즈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 이것저것 트라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만 사실 얘가 지금 그 이 가장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옵티마이 됐는지도 노바이 노즈인 거지. 왜냐하면 이게 다변수 함수니까 우리 그래프를 그릴 수도 없거든. 그렇지만 여러 값을 트라이 해봤고 그 값 중에 그래도 얘 y 값이 최고 높아. 그러니 뭐예요? 아, 이놈이 최대값일 가능성이 있지 않냐 정도로 가는 거라고. 음. 음. 이 그래프가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어차피 이 그 이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2차원에도 이변수 함수까지는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그릴 수 있고 사실은 뭐냐면 3차원 공간에다 이 그래프를 그려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여하튼 이 그래프를 보니까 뭐예요? absolute minimum, absolute maxima가 있네, 여기는. 그죠? 근데 relative maxima하고 relative minima도 있잖아. 그죠? 심한 경우에는 뭐예요? absolute maxima와 absolute minima가 없을 수도 있는 구조. 만약 이게 지금 밑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서피스였다면 그러면 사실은 미니마는 없잖아.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였으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령 y equal x3는 x 세제곱은 그래프 이래 그리잖아. 그럼 미니마도 없고 맥시마도 없잖아. 그죠? 요거는 뭐예요? 요 기울기는 일개 조건은 이꼴 제로이지만 그렇지만 이게 뭐예요? 그냥 변곡점이잖아, 변곡점. 그런 문제도 있을 거라고. 이거는 맥시마도 없고 미니마도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 개 트라이해서 답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지.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수치적으로 한번 구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금 수업 시간 중에는 엑셀 해찾기를 한 번도 안 썼는데. 그렇지만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엑셀 해찾기로 지금 답은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수치적으로 해찾기 찾으니까 그 답이 나온다 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오케이. 수업은 이 정도 하고요. 음. 지금 10시 6분이니까 지금 우리한테 몇 분이 남았지? 9분이 남았나? 5분 남았어. 9분 동안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봐요. 질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음. 그 넷플릭스가 그 가입을 할 때 그 달마다에서 받아내잖아요. 이야기 봐요. 그러면은 음. 사람들이 영화 한 편을 더 봤을 때 회사가 추가 비용을 더 가져가는 게 없어서 0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윤 국대화를 추구하는 건가요? 기업이? MR은 MC가 0이 되니까. 구독 경제에 경제학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 이제 넷플릭스가 지금 구독 서비스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구독 경제에 대해서도 뭔가 경제학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연구가 있어 왔겠지. 그죠?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면 이게 어떻게 MR 이꼴 MC의 원리가 적용되느냐. 아니면 아예 그건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경제학 교과서에서 어느 교과서에서 그걸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있을 것 같다. 어, 어. 또, 이 오늘 했던 수업의 질문은 없는 거야? 세 사람은? 그러면 그럼 그 수업 몇 시간? 아, 아. 해찾기 구할 때, 음. 그 지금 다변함수 해찾기 할 때 미분한 함수 있잖아요. 그 음. 엑셀로도 미분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해찾기에서 어떻게 미분값을 계산하느냐. 네. 그러니까 해찾기의 원리가 뭐냐? 최대와 최소화 문제를 풀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엑셀은 어디서 멈추냐 하면 기울기가 제로이면 멈춘다고. 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극값을,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게 아니고, 극값을 찾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이유민 씨가 지금 했던 질문이 이런 거예요. 수치적으로 어떻게 미분값을 구하냐? 이런 이야기 된 거예요. 아, 네. 어. dx분의 dy는 이게 정의가 뭐죠? 리미트 델타 x가 제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잖아. 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미분값을 계산한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아주 작은 x의 차이에 따라서 아주 작은 y의 차이의 요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그 수치적인 미분값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무슨 이야기 아, 하냐면, 자, 이런 함수가 있어. 그지? 요 점에서의 기울기는 요 접선의 기울기잖아. 네. 그죠?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처음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x가 있고, 커져요. x 더하기 델타 x가 있고, 네. 그러면 y고, fx 플러스 델타 x가 있고, 여기에 fx가 있으니, 그러면 지금 요 표현, 델타 x분의 델타 y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델타 x분의 f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요게 뭐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델타 네. x가 굉장히 작은 값이면 네. 그러면 그거를 그냥 dx분의 dy처럼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겠냐 이런 거지. 아, 그러니까 x에다가 0.00001을 더한 거야. 그래서 아, fy를 그 y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냥 x 오리지널 값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네. 미분값 구한 거와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지. 아, 음. 아, 네. 이해됐어요. 제가 이제 그 해찾기 알고리즘은 아직까지 충분히 지금 설명 안 했는데 뒤쪽에 있는데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다라는 거지. 해찾기 음, 알고리즘이란 게 뭐 어떤 거냐 하면 이런 산이 있는데 내가 장님이야. 그지? 장님이 네. 산 꼭대기까지 가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짝대기를 가지고 내 지팡이를 가지고 쭉 이렇게 내 사방을 360도로 한번 돌 거 아니야. 네. 돌면 뭔가 걸릴 거 아니야. 네. 걸려가지고 그 걸린 각도가 높으면 그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여기가 가장 가파르게 지금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네. 그러면 그 방향으로 한 올라가면 발짝 되는, 올라가는 거지. 네. 다시 가고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또 한 바퀴를 돌아보니까 이 방향으로 가면 되겠지.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런 이야기죠. 만약 2차원으로 이야기하면 이 방향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지, 얘가. 기울기를 구하면서. 짝대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네. 여기 왔어. 그래서 한 바퀴를 딱 도니까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는 거야. 그게 뭐야? 그럼 이제 계산 기울기가 끝나는 거? 제로입니다라는 조건이잖아. 네. 아, 여기가 꼭대기구나라고 생각한 거지. 아, 어. 그런데 만약 실제로 이 함수는 뭐 어떤 함수냐면 이런 함수였어. 라고 생각하자고. 그럼 여기가 지금 산 정상 마저 틀려. 아니잖아. 라는 거지. 이해 안 갔어, 지금? 아니, 실제 세상의 함수 중에는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라는 네. 거지. 네. 어. 근데 이 장님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여기 와놓고 자기가 백두산 왔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야. 백두산의 작은 봉우리, 장군봉까지는 못 가고 그 옆에 있는 조그만한 봉우리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니까 짝대기가 걸리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아 꼭대기구만 이렇게 얘기한 거라는 거지. 어. 사실은 장군봉까지 가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 지금. 네. 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해찾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눈먼 장님이잖아. 우리가 지금 이 네. 그래프의 모양을 알고 있다는 건 장님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얘가 극대 최대값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 지금. 네. 그지? 근데 해찾기는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그럼 그냥 그 앞에서 찾은 걸 최대값으로 생각하고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거기 거예요. 해찾기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래 돼 있으니 그러니 아, 여러 스타팅 포인트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아,
북한에서 올라가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도 올라가기도 해보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백두산의 가장 높은 봉은 장군봉이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아, 네네. 우리는 위에서 위성 사진을 딱 찍어보면 그 옆에서 항공사진을 찍어보면 장군봉이 가장 높다 하는 걸 딱 알잖아. 지도가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 어. 네. 지도가 없다고 생각해보라고. 장님이라고. 음. 네, 뭐, 다른 궁금한 질문 있으면 밴드에도 올려야겠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